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최근 보도해 보니까 대법원이 오는 8월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승마 뇌물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첫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6월 20일에 열린 6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쳤다. 그 둘째, 판결문 쓰는데 한 달쯤 걸린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절차를 감안해 보면은 8월 중에는 선고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심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가 시작되었다. 2018년 3월 8일, 작년 3월 8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심리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올해 2월 11일 날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었는데 심리를 해보니까 사안과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 2월 14일까지 이 대법원 사이트의 기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는 현황이 대법원 사이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제출 서류 현황을 또 보니까 박영수 특검 측에서 6월 14일이면 언제입니까? 며칠 전에 해요. 6월 14일에 31번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끝나고 재판 끝나고 대법원에 와 있는데 지금 엊그제 6월 14일에 31번째 의견서를 박영수 특검 제출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니까 막 의견서 제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하고 이재용 부회장 측이 아직도 지금 의견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같은 이 기성 언론에서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는 8월경에는 승마 뇌물 사건의 유무죄가 결판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마 뇌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고 대통령 사건, 최서원 사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제가 기자 시각에서 검찰 수사 기록, 특검 수사 기록, 법원 재판 기록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승마 뇌물 사건은 공소사실의 기본 대전제, 그러니까 범죄가 된다 해서 최초에 이런 이유로 범죄가 된다 쭉 쓰는 공소사실의 기본 대전제가 허구인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특검하고 특검 수사팀장 이 승마 뇌물 사건 공소사실 어떻게 써놨느냐? 최성원의 딸 정유라가 상주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하는 바람에 진노한 대통령이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게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경영권 승계라는 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최서원과 정유라에게 뇌물을 주었다 하는 게 이게 승마 뇌물 사건이에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대통령은 승마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검찰 진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주경찰서에서 수사 누군가가 투서가 들어와서 수사를 했지 최소원이가
뭐 상주경찰 지시했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거 아닙니다. 투서가 들어와서 상주경찰서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 전혀 뭐 허위더라. 정유라, 승마 이등했다고 뭐 무죄 삼은 사람도 없고 하는 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 승계 작업, 그거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선입견, 즉 예단입니다. 예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2심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승마 뇌물 사건은 사실관계도 무죄고 법리도 무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이 승마 뇌물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말 안에, 지금 8월 중으로 선고를 한다니까 7월 말 안에 제가 그동안 거짓과 진실 방송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정리해서 출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마무리 작업을 제가 시작합니다. 뭐 그동안 제가 뭐 일부 조금씩 좀 서러운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책에 기록할 내용은 뭐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객관적 실체입니다. 사실관계는 법리보다 우선입니다. 사실이 분명해야, 그래야 법리를 적용하지.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법리를 적용합니까? 그럼 제가 쓸 내용은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보도에서부터 안종범 업무 수첩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안종범이가 기업체 임원들하고 그 통한 내용, 그 기록한 개인 메모에 불과한 거 저희 방송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안종범 업무 수첩이 지금 몇 건인지도 재판부도 모르고 검찰도 그냥 있는 대로 제출만 해놨지 몇 건인지도 아직 증거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그것은 안종범하고 차은택하고 광고감독 차은택하고 다음에 정현식 누구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안종범의 성균관 대학 제자입니다. 정현식하고, 그리고 이성환 미르재단 사무총장하고, 그리고 김성현이 미르재단 사무부총장하고,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도 없었고 최서원이가 관여한 것도 없습니다.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설립 절차에 약간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의 그 뭐 총회록이랄까, 그 도장 찍은 거 몇 개 빠진 거, 그런 위반이 있었을 따름이지 재단 출연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 그 부분의 진실,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뭐 최소리가 관계했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진실, 그리고 최소원과 고영태의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루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그 검찰 기록, 재판 기록, 그걸 갖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제가 책에 다 쓸 겁니다. 제가 쓴 이 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수사 기록, 특검 수사 기록, 법원 재판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책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읽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용이 쉬워야 합니다. 대통령 사건은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사건을 제가 시간대별로, 그리고 관련자들의 역할, 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줘야 국민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쉬워야 하고, 둘째,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책 떡 펼쳤는데 뭐 첫 문장부터 숨이 턱턱 막히고 읽히지 않으면 이 책 꽝입니다. 책 내용 재미있어야 됩니다. 읽어보고 재밌다. 책을 펼치는 순간 끝까지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재밌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날짜가 틀렸다든지, 어느 조술을 제가 인용하면서 날짜를 틀리게 인용했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라도 틀리면은 사람들은 제 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대조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써놓은 것도 있고 지금 마무리 대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7월 초쯤이면 원고 탈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를 딱 탈고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를 도와주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법원에다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그 제출에 도와주신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한번 원고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인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7월 말 안에는 출간이 가능하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절대 뭐 A, C, B, C 하는 표 안 씁니다. 대통령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공직자가 되었든 뭐 장관이 되었든 수석 비서관이 되었든 그리고 검사, 판사 그 이름 제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실명으로 다 공개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제가 쓴 책 내용을 한 번이라도 참고해가지고 이 진실을 판결해달라, 진실을 판단해달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비록 늦긴 했지만 대법원이 대통령 사건의 진실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승마 뇌물 사건을 판단해 보니까 이건 진짜 이거 공소사실 대전제가 틀렸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세요. 그리고 대법원에 살 수 있는 게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 승마 뇌물 사건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그냥 놀랄 겁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 그 위법하고 그 부당한 수사에 아주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 한 분은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책 제목, 그 책 제목 나왔습니다. 제417호 법정입니다. 제417호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법정입니다. 대통령 사건이 열렸던 그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일어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그리고 재판부의 태도, 이것들을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의 시각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고 이제 6월 달에 탈고를 하고 7월 달에 아마 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전 책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경재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책으로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한 사람 누구냐? 책 쓰고 있는 사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자, 제가 듣기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듣기로는 이미 원고로 다 써놨고 지금 마무리 그 뭐 손을 좀 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언제든지 출간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두 명의 법률 변호사가 쓴 책도 이제 7월 달에 다 나오니까 그런 책들이 결국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 책을 출간한 뒤에는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 부분이에요. 탄핵 부분.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그게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김무성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62명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 이걸 총망라한 탄핵 백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지금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면 대통령 사건이 아직도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허위 기사입니다. 그 쓰레기 기사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추방하는 작업, 그 작업이 제가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좀 천천히, 물론 뭐 지금까지도 제가 이거 많은 동영상을 올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책 출간에 좀 최선을 제가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토요 태극기 집회, 그 취재는 제가 계속 합니다.
토요 태극기 집회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고 언젠가는 소위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토요 태극기 집회는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요한 현안이 생기면 그때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